네, 요게 어렵습니다.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구분하기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건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가산명사, 어프로치, 접근, 접근법. 그래서 가산명사입니다. 가산명사. 근데 액세스는 불가산 명사가 되고요. 제가 추천하는 그 영영사전, 롱맨 영영사전 보면은 표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불가산은 U라고 표기하죠. 그래서 U는 uncount를 의미합니다. uncount, noun, 불가산 명사를 U라고 표기를 하고요. C는 count, noun, 혹은 뭐 카운터블이라고도 하죠. 네. 가산명사 이렇게 표기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궁금할 때마다 그 영영사전을 찾아가지고요, 가산명사인지 불가산명사인지를 그때그때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토익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고 나서 가끔씩 명사 어휘 문제에서 가산이냐 불가산이냐를 따지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나올 때, 시험 끝나고 나올 때 그거 한번 가끔씩 아주 드물게 사전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게 가산인지 불가산인지요. 자, attempt 가산입니다. 그래서 가산 불가산을 좀 더 쉽게 외우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일부러 명사 뒤에 s를 붙여줍니다. 의도적으로. 네, 명사 뒤에 s를 붙여주면서 자꾸 눈으로 이 명사는 s가 붙는 것처럼 보인다. 네, 시각적으로 그렇게 s를 붙여서 이 명사가 복수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표기를 해주면은 은연 중에 자연스럽게 이 명사가 가산 명사일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명사가 사용 빈도가 많은 경우는 가산, 불가산 둘 다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과 관련된 명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명사가 s를 붙일 수 있는 가산 명사가 된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스, 이것도 가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card, s를 일부러 이렇게 붙여주라는 거예요. count, 할인. 돈과 관련된 명사는 대부분 다 가산 명사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돈과 관련된 명사 중에서 가산 명사가 아닌 불가산 명사인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money하고 그 다음에 코인, 체인지 이런 게 있겠죠. 코인 같은 경우는 가산, 불가산 둘 다 가능합니다. 얘는 불가산, 얘는 불가산만 쓸 수가 있다라는 거. 네. 자, 돈과 관련된 명사는 대부분 가산 명사 혹은 가산, 불가산 둘 다 가능합니다. 자, 노력 s를 붙였습니다. 일부러. 가산, 인터뷰 가산, 조치 가산, 절차 가산, 과정도 가산.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주의할 것이 프로세싱은 불가산입니다. 의미는 과정, 이거는 처리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for 다음에 프로세싱을 선택하는 문제가 주제가 되었습니다. 어떤 규정, 규칙, 법, 방법 이런 의미는 s를 붙여줍니다. 표범, 표준, 기준. 차량도 가산 명사입니다. s 붙여줄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불가산입니다. 대부분의 ing 형태는 불가산으로 처리를 해준다는 거. 광고, 그 다음에 옷, 난방 등 마케팅 전략할 때요. 그 다음에 착석, 배석, 그 다음에 티켓팅 이런 것 ing는 가산 명사를 써준다. 반드시는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액세스 불가산, 요거 잘 나옵니다. 액세스 불가산, 어프로치는 가산. 자, 그 다음에 어프로벌, 이것도 사실은 가산 불가산 다 가능한데요. 불가산이라고 일단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from과 어울리는 어프로벌, 오답으로는 decision이 나왔고요. decision은 가산입니다. 그 다음에 배기지, 러기지, 수화물 불가산. 그 다음에 certification, 가산 불가산 다 가능하고요. certificate은 가산. 그래서 앞에 관사가 없으면은요, 부정관사 어나 언이 없으면은 여기서는 얘를 정답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여기 만약에 없다면요, 얘는 가산이기 때문에 앞에 어가 붙어야 되겠고요. 자, correspondence 서신이라는 뜻의 불가산, equipment 불가산, funding 돈과 관련된 명사로서 얘는 불가산입니다. 자금. 그다음에 얘는 가산, s 붙여줄 수가 있습니다. furniture 불가산, 가구. furnishing 하면은 s를 붙여줄 수 있습니다. 같은 의미의 가구. growth 성장이라는 뜻, 증가라는 뜻. 이건 얘는 불가산, 얘는 가산, 불가산 둘 다 가능합니다. 보통은 가산으로 많이 처리를 해주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개가 같이 나와서 정답을 요걸로 정답을 선택하는 문제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요거 잘 나옵니다. information하고 description. information하고 description이 선택 보기에 나오면은 항상 description이 정답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description은 가산, 불가산 다 가능하기 때문에 앞에 어를 붙여줄 수 있고요. information은 불가산이기 때문에 바로 어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어나 언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 문제 같은 경우는 앞에 어가 있기 때문에 description을 정답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자, 마케팅, 시장 조사. 마켓은 시장, 불가산, 가산 구분해 주시고요. 자, 머천다이즈 상품이라는 뜻의 무슨 명사? 불가산 명사입니다. 퍼미션 불가산 명사, promise 명사로 쓸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거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동사와 명사가 같은 형태, 이런 거 주의해 주셔야 되겠고요. s 붙여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동사에 s를 붙인 게 아니고요, 가산 명사로서 s를 붙여서 허가증이라는 뜻입니다. 퍼미션은 허가증이라는 의미는 없고요, 그냥 단순히 허가라는 의미로 써준 겁니다. 자, 플래닝 기획 불가산, 플랜은 가산 불가산 둘 다 가능합니다. 보통은 토익 시험에서는 가산 명사로 써주고요. 그래서 as a result of가 덩어리 표현이죠. 뭐뭇의 결과로서. 그래서 요 자리에는 of 다음에 관사 어나 언이 없기 때문에 불가산 명사인 플래닝을 써줘야 됩니다. 이거를 학생들은 일부 학생이 앞에 어가 있어서 플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이 부분 전치사 of 다음에 이 공간 내에서 플랜이냐 플래닝이냐를 따져주셔야 돼요. 그래서 관사가 없기 때문에 불가산 명사인 플래닝을 써준 겁니다. 자, 포텐셜
형용사로 잠재적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불가산 명사입니다. 얘도 불가산 명사로서 잠재력, 잠재성. potentiality는 이것도 잠재력인데 얘는 가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앞에 관사가 없으니까요. 불가산인 potential을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했던 거 for 다음에 processing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 자, progress는 동사도 있지만은요. 진전하다라는 동사, 자동사로서 진전하다라는 동사도 되지만 전진, 진전, 진보라는 불가산 명사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좀 어려웠던 문제인데요. 만점 방지용 문제라고 하죠. 보통 파트 5 30문제에서 한 문제를 틀린다면은 바로 이 문제가 틀릴 가능성이 높은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앞에 on이 있어서 요 자리는 불가산 명사인 얘는 정답이 될 수 없고요. 넘버를 많이 학생들이 선택을 했는데 앞에 어가 있고 뒤에 of가 있어서 number of 이렇게 갈 때는 요거 자체가 많은 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뒤에는 복수명사가 와야 되는데 요 자리에 단수 불가산 명사가 왔기 때문에 이것도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산으로서는 act와 chance를 쓸 수가 있는데 해석상으로는 act가 더 어울리기 때문에 정답을 B로 선택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전례 없는, 그죠? unpresent 하면 전례 없는, 과거에 있은 적이 없는, 선례가 없는 그러한 관용의 행동으로서 이렇게 해석을 해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관용 표현이니까 make progress 이거로 써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sitting 하면은 좌석 배치, 좌석 배정, 착석이라는 뜻, 불가산 명사, 얘는 가산 명사니까 s를 붙여줄 수가 있습니다. 티켓팅 하면은 발권, 표를 주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 다음에 티켓은 s를 붙여서 말 그대로 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전자 발권의 활용, 사용이라는 뜻으로서 of 다음부터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어나 on이라는 관사 형태가 없기 때문에, 부정관사 형태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는 불가산사를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불가산 명사인 티켓팅을 써준 겁니다. 가산, 불가산 둘 다 가능한 경우입니다. 잘 출제되는 부분이고요. 네. 자, 이제 애플리케이션, 가산일 때는 신청서, 지원서, 불가산일 때는 응용, 적용이라는 뜻. 자, 그 다음에 컨디션, 상태, 조건, 가산일 때는 어떤 조건, 좋은 상태 이렇게 되겠고요. 둘 다 가산, 불가산을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상태일 때는, 조건일 때는 불가산이고 상태일 때는 불가산, 조건일 때는 가산, 상태일 때는 불가산인데요. 이것도 사실은 앞에 어를 또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험에서는 조건 상태로 구분하는 문제보다는요, 이게 나왔는데요. 날씨라는 명사가 나올 때는 무조건 복수 형태를 써준다는 거, 요거를 묻는 문제가 까다롭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랜트, 가산 명사일 때는 컴플레인트, 가산 명사일 때는 불만사항, 그리고 불가산도 가능합니다. 불만.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거 디스크립션이 설명, 묘사라는 뜻이 있겠고요. 네, 그래서 가산, 불가산 둘 다 가능합니다. 시험에서는 가산 명사로 출제가 된다는 거, 인포메이션하고 같이 나와서요. 자, 디테일도 마찬가지로 세부사항이라는 의미로 써줄 때는 가산 명사고요. 그 다음에 세부라는 의미로 얘기할 때는 불가산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용 표현이니까 암기를 해 주셔야 되고요. 상세히. 그 다음에 purpose 하면은 가산도 되고요. 불가산도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전치사 for 다음에 purpose를 써줄 때는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으니까 복수 명사를 써줍니다. 굳이 앞에 single이라는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은 이상은 단수가 아닌 복수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래서 일과 관련이 없는 목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관용 표현으로 써줄 때는 on purpose, 고의로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on purpose, 고의로 관용 표현입니다. 같은 어휘로서 knowingly, deliberately, 의도적으로, 고의로, 일부러, purposely, 그 다음에 intentionally, 이런 것도 어휘로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request입니다. 자, 요청 사항, 가산 명사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청 행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관용 표현, make a request, 요청하다. 그리고 요청시라고 할 때 요 전치사도 정답으로 나올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요 명사 어휘도 정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청시라고 할 때는 requirement를 써주질 않고 request를 써줍니다. 자, 그 다음에 submission이라고 하는 것이 제출물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출 행위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 불가산을 따지는 문제에서는 선택 보기에 단수 명사와 복수 명사가 같이 나오는 경우 우리가 가산 명사가 인지 불가산 명사 혼동될 수가 있는데요. 그때는 보통 가산이라고 해서 복수가 정답인 경우가 많다라는 거.